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즈부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태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거래소들도 전방위적인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면서 입법 취지에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이 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그리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 권한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띕니다. 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또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큰 변화로 보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갖게 된 가상자산 시장, 앞으로 거래 안정성이 더욱더 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8년으로 미루겠다는 내용입니다. 송 의원은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의 소득세까지 부과되면 많은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돼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기재부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예정대로라면 과세까지 약 5개월도 안 남은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우리 시장이 확실히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흔들림 없는 나만의 투자 기준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께 확실한 투자 기준과 전략을 세워드릴 우리의 코인 해결사,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길라잡이 방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별명 가지고 오겠다면서 오늘도 길라잡이로 언제 가지고 오실 건가요? 네, 우리의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이 별명처럼 여러분의 투자에 길라잡이가 돼주기 위해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활발히 분석을 남겨주셨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 누르시면 무료로 다양한 종목 분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저희 노란톡방 저는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만이 아닌 하락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변곡의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냈던 그런 흐름들을 다 브리핑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그에 따른 개인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저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흐름이 약간의 주춤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더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 것이
굉장히 단순할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순한 기준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런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고수익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전략 그리고 나만의 기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빨리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나만의 투자 기준 세워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재 0.37% 하락해서 9,06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14% 상승해서 483만 8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4.47% 하락해서 812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갤럭시 46.55% 상승해서 5,560원, 스트라티스 31.99% 상승해서 89.0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이네이버 앨리스 22.71% 상승해서 1,967원, 로켓풀 15.2% 상승해서 28,5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스트리트 14.22% 상승해서 2,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이누 8.99% 하락해서 0.024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토렌트 7.69% 하락해서 0.0012원, 폴라리스 쉐어 6.25% 하락해서 42.6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알타바 6.04% 하락해서 49.77원, IQ 5.85% 하락해서 8.667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맵 프로토콜이 9.59% 상승하고 있고요. 웨이브가 4.47%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이 0.12%, 또 갤럭시가 46.15%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으니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이 코인 살까 말까? OX 시간입니다. 자, 제가 코인 종목을 하나씩 우리 전문가님께 던져드릴 텐데요. 이 코인 지금 사도 괜찮다면 O를, 지금의 매수는 비추천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인은요. 바로 아이오텍스인데요. 아이오텍스는 사물 인터넷을 구동하기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내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아이오텍스 1.18% 하락해서 66.4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이오텍스 지금 O인가요? X인가요? 아이오텍스 저는 그냥 계속 모든 코인에 대해서 다 O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첫 번째 종목부터 O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이오텍스네요. 맞습니다. 약간 제가 그렇죠 이름에 좀 그런 게 붙어 있으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엑스플라 같은 거죠. 그죠?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아이오텍스에 O가 들어가니까 O를 드렸고, 네. 자 지금 위치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O 의견을 딱 보셨을 때, 그럼 바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O여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치들을 지금 잡아드릴 텐데, 그래서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차트로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네, 차트로 한번 바로 살펴보면은 지금 위치 자체가 제가 계속 거듭 매번 모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 매물대 위치의 부근에 오면은 약간의 눌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바로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약간의 눌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차트는 그냥 무작정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했을 때 이 반등했던 위치를 가격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매수를 해서 어디에서 좀 팔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전에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그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뭐 역시나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네. 네, 여기 좀 더 진하게 표기를 해보고 자, 지금 현재 위치 어떻습니까, 아나운서님? 지금 하락 추세선에 거의 닿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자, 이 채널 제가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있죠. 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는 저항을, 그리고 중단에서는 지지 또는 저항을, 그리고 하단에서는 지지를. 이게 지금 현재 이런 하락 채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번에도 이탈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었던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중단 또는 상단까지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위치가 이전 지지를 받았었던 또 저항대 구간에 오니까 지금 꼬리를 살짝 달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점선 보이시죠? 네. 이게 중단이잖아요. 채널의 중단. 그렇죠.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으니 중단까지의 흐름이 분명히 나온 것이고 중단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서 사야 돼? 라고 당연히 물어보실 텐데요. 일단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 주봉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다행히 우리가 상장된 이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었고 네. 이 위치까지 사실 빠진 흐름은 아니에요. 제가 종목 진단을 하거나 우리가 OX 종목을 할 때 제가 유의해야 되는 종목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항상 이 상장된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탈의 흐름을 보인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흐름을 지켜줘야 될 구간들을 지켜내면은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은 방금 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은 어디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단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점 이후로 약간의 수렴 또는 횡보를 거치다가 다시 이 안으로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주니 중단까지의 상승이 나왔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곳이 딱 하나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요렇게 이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이러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살짝 조정이 발생이 됐죠. 근데 다시 돌파를 해줬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당연히 두 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위로 돌파를 해줬을 때 또는 소폭 눌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위치가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이랑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올 때 약간 터닝 포인트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어제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막 호재 뉴스가 막 나오니까 조정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갖고 운용을 하는 이제 뭐 운용사들이라던가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세력들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드러난 이후에 보통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 또 약간의 조정의 흐름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은 약간의 조정 횡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위치 대부분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저항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더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눌림을 살짝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좋은 가격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런 기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당장의 매수보다는 약간의 눌림을 기다리는 단계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은 이러한 매물대 위치, 가격 설명을 드리면 한 60원대 정도일 것 같아요. 60원대. 이 60원대 흐름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60원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요 위치, 요 파란색 매물대 표기를 제가 해놨잖아요. 네. 요 위치로 안착을 했을 때는 한 71원대에서 한 73원대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60원대 오면은 매수 전략, 그리고 70원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매수 전략. 이두 가지로 간단하게 딱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오텍스 이 종목도 이제 의견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오텍스 구체적인 가격대를 제시해주면서 5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앱토스입니다. 앱토스는 메타, 구 페이스북의 DM 사업부 출신 개발자들이 출시한 안전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모놀리틱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앱토스 현재 3.34% 하락해서 9,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앱토스는 지금 매수할까요, 말까요? 앱토스 역시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코인하는 사람들은 이 앱토스를 아파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앱토스의 티커가 이제 APT예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아파트. 하는데 아파트 사야죠. 사야죠. 네, 그래서 너무 사고 저는 싶어요. 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앱토스라도 사야 될까 봐요. 아파트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단위 자체가 굉장히 또 작으니까 네. 지금 코인 한 개당 9,800원 선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 한 10채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채 한 사야겠어요. 네, 그래서 차트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네,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이 상승 채널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점과 이 고점을 이어서 네. 형성되어 있는 이 채널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네.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수정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을 한번 이어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아. 그어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살짝은 이 하단에 닿지는 않았어요. 네. 닿지는 않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구간들 이제 중단선에 대한 지지 저항에 대한 여부가 체크가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탈이 되니까 이걸 뚫지 못하고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좀 신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이제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주봉에 대한 음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죠. 장대 음봉으로 나왔지만 지난주에 양봉으로 그래도 50% 이상 채워주면서 마감을 했고, 지금 이 음봉을 꽉 채우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우리가 좀 준수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선은 제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 흐름 여기를 돌파해 주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냐, 아니면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빠지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지금 단기적인 흐름 속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더블 바텀을 살짝 그려낸 이후로 눌림 없이 거의 수직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근데 어제 꼬리가 살짝 윗꼬리가 길게 마감이 됐고, 캔들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캔들 중에서 이제 망치형인데, 네.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영망치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매도의 세기가 이 구간은 굉장히 좀 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로 안착하는 캔들이 발생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 캔들의 꼬리를 완전히 감싸는 캔들이 마감이 되면 저는 충분히 이제 긍정의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매도 세기를 다 잡아먹은 거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이 앱토스라는 종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위치가 역시나 매물대 구간이에요. 네. 우리가 매물대라고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지가 나오냐 아니면 저항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이게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항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매물대가 매물대보다 캔들이 위에 있으면 지지의 역할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방금 말했듯이 이 꼬리를 감싸는 캔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에서의 흐름은 사실 아무래도 유의미한 이제 자리는 요 자리일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긴 꼬리 캔들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네. 보통은 이러한 꼬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려고는 했지만 매수를 엄청나게 받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캔들의 저점은 자 살펴보면 9,260원이에요. 9,260원. 네. 이 앱토스는 이 9,260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9,260원이 깨지면 다시 이 하단에 대한 또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 정도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흐름, 추가적인 상승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이 9,260원이라는 가격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낮은 프레임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네. 자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내고 있어요. 네. 높여내고 있지만 위에 저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눌렸을 때 이 9,260원을 기준으로 눌렸을 때 접근하는 방법 또는 여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선 위로 안착이 됐을 때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 왜냐면 최근에 시바이누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리플이죠. 리플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플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노란 선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란 선을 돌파하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앱토스도 저는 이 안에서의 흐름보다는 이 빨간 선을 돌파해주는 이 흐름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앱토스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빨간 선을 돌파를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수익 구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차트를 딱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요 선 정도는 하나 딱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토스를 지금 당장 눈여겨보기보다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돌파를 해줬을 때가 딱 매수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격적인 면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역시나 그런 부분들은 노란 노란 톡방에서 톡방.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앱토스 이렇게 9,260원까지 눌림이 발생했을 때나 혹은 강력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OX 마지막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세이인데요. 세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특화된 오픈소스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네, 세이 현재 1.59% 하락해서 49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세이는 O인가요, X인가요? 네, 세이도 역시 저는 O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항상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을 한 컵씩 딱 챙겨오는데 제가 내일부터는 우리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물 한 컵씩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이 같은 종목도 똑같습니다. 지금 비트 흐름 좋기 때문에 알트들은 눌림의 매수 관점이다라는 생각에서 세이도 저는 O 의견 드렸고 차트로 바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이 수익 우리가 2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자매가 있었죠. 네. 세이랑 수익.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이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자, 세이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좀 주봉 차트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주봉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걸리적거리는 놈들은 좀 지워주고요. 중요한 것만, 지금 이미 지나간 것들은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지워주고요. 자, 한번 살펴보면은 쌩이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네. 뭐 역시나 강하게 주목을 받은 만큼 이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난주 뭐 똑같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얘는 그래도 거의 다 채운 흐름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 음봉의 고점을 고점 한번 볼게요. 489원. 자, 489.10원. 그러니까 고점을 살짝 넘겨내준 흐름이에요. 넘겨냈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은 하락이 이어질 때 이전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캔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락이 지속될 때는 이전에 형성됐던 캔들의 고가를 넘어내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세이는 그래도 이 장대 음봉의 고가를 넘어낸 흐름이 나왔어서 긍정이 기대되는 종목이었는데 네. 역시나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죠. 근데 세일은 역시나 앱토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한 신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추세선을 항상 잘 그어놔야 되는데 네. 이 세일하는 종목도 이 노란색 선을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 선을 집중을 하고 고점과 그리고 고점을 딱 이었을 때 이 빨간색 선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일봉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살짝 제가 디테일하게 좀 잡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흐름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이 저점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 기준이 432원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이 432원의 가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네. 저는 이전에 이 세이가 이 하방에 대한 이탈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살려내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느 곳이냐면 역시나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좀 지저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항 구간이 좀 많아요. 네. 이 세이라는 종목은 저항 구간이 좀 많고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눈여겨본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앱토스와 좀 비슷하게 저는 좀 간단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자, 이 노란색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봐도 상관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일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432원이라는 이 가격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을 세우려면은 역시나 4시간 봉 차트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자 여기 저점이 자 473원 473원. 473원대 네. 그리고 아까 여기 432원 가격 이 두 가지의 가격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소폭 눌리더라도 이 473원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눌렸을 때는 이 432원 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셨으면은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사실 이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횡보 아닌 흐름, 횡보 또는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비트가 갑자기 엄청난 상승을 해주면은 이 저항 구간들을 다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죠. 빨간색 이 추세선 위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 대한 매수 전략 첫 번째. 그 다음에 조금 더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추세선 위로 안착을 해줬을 때 이 두 가지 전략 또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473원, 432원 이 가격대 구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패턴이 살짝 보이는데 네.
약간의 세기형이 살짝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세기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점점점 올라가는 이 폭이 줄어들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이렇게 감소되는 흐름이 나올 때 보통 나오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매수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느긋하게 이러한 가격대 구간을 기준으로 매수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물론 제가 이 기준을 잡아드렸다는 것은 저도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기준을 딱 세워본 것이고 네.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디테일한 전략 또는 이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이 이제 5 의견을 주셨지만 아무래도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꼼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갤럭시 44.18% 상승해서 5,470원, 스트라티스 28.89% 상승해서 86.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이네이버 앨리스 22.21% 상승해서 1,959원, 로켓풀 15.32% 상승해서 28,610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스트리트 13.56% 상승해서 2,73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바이누 8.99% 하락해서 0.0243원, 알타바 6.74% 하락해서 49.4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폴라리스 쉐어 6.12% 하락해서 42.68원, 스탯 5.63% 하락해서 151원의 가격 보여지고 있고요. 헤데라 5.45% 하락해서 10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섹터별 코인 체크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코인 종목에도 참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게임 섹터 코인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섹터가 이름을 들었을 때 대충 유추가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게임 섹터 하면 어떤 걸 떠올리면 될까요, 전문가님?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게임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임 산업에서 발행된 그런 토큰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RWA나 그리고 디파이나 이런 코인들과는 다른 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한 그런 생태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밈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사에서 출시를 이제 발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지 우리가 딥하게 이제 이 장기적인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수급이 돌고 도는 그런 섹터의 하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좋은 흐름을 또 보였었던 또 종목들이긴 이제 코인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지 굳이 막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 관련 코인들에 대한 종목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한번 차트로 설명을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게임 코인을 오늘 한번 분석해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분석해 볼 종목은 바로 이뮤터블 X입니다. 이뮤터블 X는 NFT 거래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솔루션인데요.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이뮤터블 X 현재 1.5% 하락해서 2,2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뮤터블 X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이뮤터블 X 바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단기적인 흐름에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의 흐름이 1시간 차트거든요. 이 1시간 차트에서 살짝 나타났지만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살짝 시도해주고 있어요. 시도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계속 눌림 관점을 좀 보는 이유가 네. 전 계속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눌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점점점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제 거래량 자체가 힘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의 조정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한번 소폭의 반등을 좀 보이더라도 다시 눌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 단기적인 흐름이 오른다라고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차분히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 차트로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흐름이 자, 채널로 제가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 하락 채널이 눈에 바로 띄죠. 하락 채널 속에서 움직여주다가 다시 이 상단의 저항을 맞고 또 내려왔고 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이 중단에서까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냥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음봉 있죠. 네. 이 음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눌리면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계속. 네. 왜냐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양봉으로 계속 마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하락을 하려다가 매수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자금들이 들어온 위치다. 그러면 반대로 2차, 3차, 4차까지 상승을 해주려면 네. 이 2차가 무너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왜냐면 무너지면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던지게 됩니다. 던지게 네.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이 이뮤터블 X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의 중단을 돌파를 해줬으니 눌림의 접근 바로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1990원인 것 같아요. 네. 1990원입니다. 네. 1990원이고 이 가격이 1990원이니 눌림에 그냥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딱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전에 지지를 받았지만 이탈된 매물대 정도라고 보면은 이 가격이 한 2,700원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원 선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99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매수 전략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뮤터블 X 1990원이라는 가격 기준을 잡아주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석해볼 종목은요. 바로 멀티버스 X인데요. 멀티버스 X는 메타버스를 위해 엘론드에서 리브랜딩한 메인넷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네, 멀티버스 X 현재 2.71% 상승해서 5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멀티버스 X는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멀티버스 X. 네, 발음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 종목도 지금 위치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과거 흐름을 먼저 당연히 봐야겠죠. 자, 과거 흐름을 보면은 제가 딱 굉장히 심플하게 표기를 해놨는데 네. 주봉상에서도 네. 이전에 이 해당 구간을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해주니까 더 큰 상승을 불러일으켰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네. 것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지지 이후에 더 큰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기대가 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봉상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번 주에 이 노란색 매물대를 돌파해줘서 이 주봉 캔들이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그냥 눌림의 매수 관점으로 바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흐름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네. 단기적인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 바닥을 좀 많이 다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은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그리고 쌍바닥보다는 이제 삼바닥. 그러니까 삼바닥이라는 것은 쓰리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네. 3번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다진 흐름이 나오면은 그만큼 이 구간은 진짜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한 발버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깨지면 진짜 이 종목은 끝장이다.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살려내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근데 약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거래량이 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소폭 눌림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냥 단기적으로 딱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결국엔 이끈 것도 요러한 구간, 또 요러한 구간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만에 또 구름을 하나 가져왔죠. 네. 이 구름을 가져왔다라는 건 이 구름은 돌파를 해주면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살짝 표기가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점과 고점, 이 저항선 위로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위치 안으로의 안착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왜냐? 지금 돌파 중이기 때문에 내일 9시에 마감이 이 선 위에서 만약에 마감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대와 가까워질수록 그냥 매수 관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위치냐, 한 5만 500원 선인 것 같아요. 5만 500원 선을 제가 요거는 이걸로 표기해볼게요. 네. 5만 500원 선을 딱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계속 지켜내 준다면 저는 약간 부실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보다는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이 55,500원 선은 지켜주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횡보를 하더라도 이 매물대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준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 세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멀티버스 X도 55,000원이라는 친절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엑시 인피니티인데요.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 게임 스튜디오인 스카이 마비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엑시 인피니티 현재 2.31% 상승해서 8,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엑시 인피니티는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주봉상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 저점과 그리고 저점을 쭉 이었더니 이번에 반등 위치가 이 채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해줬어요. 네. 이 채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단은 반등을 해줬으니 이 중단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채널 매매라는 거 자체가 채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로 잡고 전략을 세웠을 때 보통 하단에서의 반등을 하면은 이 중단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큰 상승을 하긴 조금 어렵다.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애들이 더 큰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팁 아닌 팁으로 어제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강한 상승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목표 가격을 그냥 딱 이 올해 고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봉 차트에서의 흐름보다는 일봉 차트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 바로 질문을 드려야겠죠. 자, 하락 추세선을 정말 돌파해주기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런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몇 번째 저항이죠? 세 번째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저항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라오더라도 눌림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올라오는 이 위치가 이전에 이제 이런 매물대 또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급하게 올라왔어요, 좀. 그러니까 다른 그럼요. 종목들은 약간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면 얘는 좀 급하게 올라온 모습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급하면 너무 급등해주는 흐름 너무 좋잖아요. 네. 왜냐면 큰 상승을,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급하면 좀 빨리 식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약간의 눌림에 차라리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이 가격선은 7,700원 정도 선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고 네. 돌파해줘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은 한 9,400원 정도 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7,700원이냐 7,700원이냐 아니면 9,400원이냐 이 기준 딱 가격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7,700원을 기준으로 한번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9,4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딱 잡아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저는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네. 위치는 13,000원이나 됩니다. 13,000. 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코인이든 기준이 잡히면은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구간은 강한 저항을 받았던 매물대 구간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높은 구간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9,400원, 7,700원, 그리고 13,000원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엑시 인피니티까지 봐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갈라입니다. 갈라는 블록체인 NFT 게임 플랫폼인데요. 가격 보시죠. 네, 갈라 3.77% 하락해서 35.01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갈라 빠르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갈라 주봉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강한 강한 종목들은 제가 이 음봉, 2주 전에 형성됐던 이 음봉을 다 감싸는 흐름으로 마감된다라는 흐름들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 갈라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게 제가 지켜줘야 되는 이 추세선 밑으로 빠졌어요. 빠졌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이 위치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올라올 때마다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위치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위치에서 안착해주는 흐름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이 저항,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될 추세선 위로 안착을 어느 정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적어도 나와야 우리가 이 위치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아직은 조금 기준을 세우기엔 좀 애매한 흐름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갈라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참여 코드 5959번 누르고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또다시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